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어 듣기 감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요전 영상이라든가 댓글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왜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영어 듣기를 시작한 때는 대략 한 10년 전일 거예요.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.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를 좀 했고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됐거든요. 제가 이제 시작한 계기는 언어 교환 모임에서 원어민이라는 한 명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원어민이랑 좀 친해졌어요. 친해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었는데 어느 날 그 원어민이 좀 일찍 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원어민이 못 알아듣더라고요.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면서.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그런데도 또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그러니까 그제서야 알아듣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 전 이해를 못했어요. 그 외국인이 자기는 한 7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했고 물어봤죠. 잘 들리니 하면은 웬만한 건 다 들린대요. 학교도 이제 그 어학당을 다녀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. 어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국말로 얘기를 한대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본인이 알아듣는다고 하길래 뭐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감정을 넣었잖아요. 장난스럽게. 그러면서 노래로 치면 박자고 음정을 확 비틀어 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 못 알아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에야 좀 들더라고요.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언어 교환 모임을 하다가 제가 영어로 말하는 그 타임이 오잖아요.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원어민이 발음을 지적할 줄 알았어요. 못 알아들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. 왜냐면은 그 외국인도 자꾸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발음이 문제가 있나. 근데 발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 원어민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. 그때 느낌이 확 왔었어요. 내가 이게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듣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영어 듣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. 옛날에는 그 영어를 들으면은 해석이라든가 발음에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었거든요. 이게 무슨 의미지? 의미에 많이 포커스를 뒀는데 그거보다 자꾸 듣다 보면 의미보다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. 제 기준에서. 저는 이제 그 감정이라든가 기분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말투라든가 뭐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걸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. 뭐 한국말로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도 한국어로 대화를 할 때 누군가와 길을 쓰면서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들으려고 애쓰지 않잖아요.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기분을 먼저 느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소리가 구분되고 의미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의 언어 수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. 그죠?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해박한지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. 이게 만약 애한테 대입을 한다고 그러면 갓난 아이가 있잖아요. 갓난 아이가 이제 뭐 누군가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얘기를 하면은 그 소리를 구분을 하고 발음을 구분을 하고 바로바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의미를 알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물론 오랫동안 그걸 들으니까 그러면서 안다는 그런 이제 대략적인 추측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애기한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네 배꼽이 어디 있니? 이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. 이렇게 딱 가르치면서 애기 배꼽을 가르치면서 네 배꼽이 어디 있어?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배꼽이 어디 있게? 네 배꼽이 어디 있니?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멜로디가 섞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.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애가 그 멜로디 감정에 익숙해지면서 소리가 구분이 되고 의미는 당연히 물리적인 걸 가르쳤으니까 의미가 파악이 되겠죠.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배꼽이라는 걸 알 테고요. 저는 언어에 있어서 감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비단 그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. 물론 이제 그거를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진 않지만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다 느낄 거예요.
만약에 10명 중에서 1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똑같이 다 느끼진 않을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투가 좀 재수없어.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? 그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.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언어는 감정의 총 집합체라고 저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